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채널은 테슬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시장 상황을 보니까 테슬라가 여러 좀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캘리포니아에서 특히 잘 팔릴 것 같은 조짐이 보여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신기하게 캘리포니아의 가스 프라이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가솔린, 휘발유를 가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가솔린 프라이스가 희한하게 비쌉니다. 국제 유가는 내려감에 있어서 가솔린은 근데 여기는 전혀 그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고 그게 지금 고착될 위험에 있는데 모델 Y가 경쟁력 있는 모델을 다시 내놔서 저렴한 가격에 그 상품성이 높아서 정치적인 스탠스로 인해서 이미지가 영향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다시 캘리포니아 내에서 잘 팔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캘리포니아에서 왜 기름값이 국제 유가는 내려가는데 여기 왜 올라가냐? 제가 한 2년 전에 이런 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게 결국 지금 터지는 거더라고요. 지금 미국 전역도 문제인데 캘리포니아가 특히 더 문제입니다. 리파이너리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분별 중류하는, 그러니까 원유를 갖고 오면 그걸 중류를 해서 디젤이든 휘발유든 이렇게 다 나눠서 쓰는 건데요. 그 리파이너리가 턱없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인력도 부족하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탈탄소, 친환경을 외치면서 그리고 전기차로의 전환이 이제 가시화되면서 여기 인력도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 회사들이 인력 충원도 어렵다 보니까 리파이너리 관리하기 그런 비용들이 메인터넌스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냥 고치질 않고 퇴역시키는 거죠. 그와 더불어서 캘리포니아는 모든 주에서 앞서서 친환경 탈탄소를 외치는 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Environmental Compliance Cost라고 세금도 많이 때리고 규제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리파이너리도 탈탄소에 부합해서 그런 규제들이 다른 주와 달리 유독 이 주에 엄청 세더라고요. 가뜩이나 미국 전역에 지금 리파이너리가 부족해져 가고 있는데 이쪽에 아무래도 이게 중요합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아직 기름차는 많고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이게 꺾였잖아요. 이런 트랜지션 상황에서는 사업 하시는 분들은 선제 대응을 하는 거죠. 굳이 앞에 미래가 없는 사업에 내가 투자를 해야 돼? 더군다나 캘리포니아는 가뜩이나 기름을 정제하는데도 뭔 놈의 이렇게 규제나 세금이 많다 보니까 여기 회사들이 그냥 고쳐 쓰기보다는 이 주에서는 이제 그만해야겠다. 너 수명이 닿으면 이제 퇴역. 그래서 큰 리파이너리들이 지금 셧다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값이 내려가질 않는 겁니다. 리파이너리가 부족해서. 자, 아이러니한 거죠. 기름이 나는 주에서 캘리포니아도 기름이 납니다. 텍사스만큼은 아니지만. 이런 예전부터 법안들이 이게 다 이미 통과돼서 이미 다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한번 흐름을 타면은 바꾸기가 참 어려운 거죠. 이게 참 캘리포니아가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좀 많은데요. 이와 비슷한 게 계란입니다, 계란. 여기 조류 독감이 터져가지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미국이 한국에서 계란도 수입하고 계란값이 폭등 나가지고 계란 훔치고 그런 뉴스들 있잖아요.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많이 진정됐습니다. 많이 진정됐는데 캘리포니아는 유독 비쌌습니다. 왜냐하면 여긴 케이지 프리만 팔 수가 있거든요. 동물 복지한다고 케이지 프리 계란만 수입이 가능하고 케이지 프리 인증을 해야지만 계란을 팔 수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참 신기한 주죠. 근데 영양학적으로 케이지에서 파나 케이지 프리로 파나 동물 복지를 신경 썼을 뿐 계란상은 영양학 뉴트리션적으로는 차이가 1도 없습니다. 이게 좋긴 한데 그렇죠. 이게 참 친환경도 좋고 그렇긴 한데 이런 트랜지션 상황에서 너무 이게 현실을 외면하고 좋은 것만 외치다 보면은 자기 발등을 이렇게 자기가 찍는 거죠. 그래서 유독 이 주는 기름값이 비쌉니다. 그쵸. 전기차 제일 많이 팔리고 앞장서서 하니까 그런 법안들도 다 잘 돼 있고, 근데 아직 기름
차로 다니는 차들은 많은데 리파이너리가 없어서 기름값이 뛰다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근데 이럴 타이밍에 테슬라가 모델 Y 롱레인지입니다. 롱레인지 후륜구동. 예전에 제가 한 3년 전, 4년 전에 얘기했었는데 이게 팀킬용 차거든요. 롱레인지를 많이 팔고 싶은데 올휠 드라이브로. 근데 사람들이 주행거리에도 목을 매다다 보니까 그래서 롱레인지 올휠 드라이브가 아닌 레어휠 드라이브 후륜구동은 무려 모델 Y임에도 357마일이라는 EPA 에스티메이트로 엄청난 주행거리를 자랑합니다. 이거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여기다가 7인승까지 얹어주면은 저는 마음이 심쿵심쿵 할 정도로 제가 7인승을 모델 X를 5인승으로 타보다 보니까 6인승 7인승이 필요하긴 하구나 미국에서는. 그래서 모델 Y 7인승이 기대가 되는데 지난 리프레시 되기 전 모델 Y에는 올휠 드라이브에만 7인승을 넣어줬는데 모르죠. 여기는 뭐 시가에 팔고 안 팔리면. 근데 재고를 확인해 보니까 재고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드디어 재고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여지없이 올휠 드라이브는 이자를 1.99%의 프로모션을 합니다. 이런 이자가 높은 때에도. 근데 저 후륜구동은 안 해줍니다. 이 회사는 뭐 시가에 파니까요. 근데 그걸 이제 뭐 일반 차들도 딜러를 통해서 하니까 우리가 잘 모를 뿐이지 딜러들 내에서는 이게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시가로 차가 움직이는데 다만 소비자가 몰랐을 뿐이죠. 여튼 37,000불이라는 텍스 크레딧을 받고 난 가격에는 저 가격에 저성능에 저주행거리라면은 이런 고유가 시대에 아주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만요. 다른 주는 좀 많이 그래도 캘리포니아보단 사정이 나아서 안정돼 있는데 산유국에서 리파이너리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고착화될 것 같고 그래서 뉴섬 여기 주지사도 워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갤런당 8불간이 뭐 이딴 말이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인데 현재 캘리포니아의 평균은 4불이 넘고요. 텍사스를 보니까 3불대더라고요. 저기 샌프란시스코나 여기 비싼 동네는 벌써 5불을 때리고 있습니다. 갤런당 3.78리터당 5달러가 넘는다라는 게 이상하게 저유가인데 저기 내려가질 않더라고요. 기름차 타시는 분들 좀 부담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주에서 정말 기가 막힌 그쵸? 그러면서 이제 뉴섬은 이런 리파이너리를 닫으려고 하는 회사에 엄포를 내고 있는데 회사가 사업성이 없어가지고 가겠다는데 담합인이 이런 거를 지금 걸고 넘어지는데 참 이게 현실을 너무 무시한 대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란도 그렇고요. 자, 모델 Y의 상품성이 얼마나 매력적이냐면은 GPT의 도움도 있고 제가 직접 각 모델별로 여기 미국 얘기입니다만 이제 모델별로 가격이라든지 성능, 특히 이제 주행거리를 통해서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요. GPT도 결론은 모델 Y의 후륜구동 롱레인지는 상품성이 어마무시하다라는 겁니다. 최고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긴 합니다. 지금 보면은 뭐 300마일이라든지 심지어 200마일대들도 있거든요. 이 가격에. 물론 좀 이제 이퀴넉스 같은 경우가 GM에서 정말 좀 공격적으로 해서 가격은 좀 낮게 시작하는데 주행거리도 나쁘진 않는데 그래도 모델 Y 후륜구동보다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 친구도 올휠 드라이브를 하려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고 주행거리가 300마일로 팍 떨어집니다. 그래서 비교해보면은 가격적인 면이나 주행거리적인 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 거기다가 오토파일럿이 기본이고 다른 회사들은 물론 기본으로 넣어주는 회사도 있지만 대부분 옵션으로 돈을 추가금을 물어야 되고 그리고 테슬라 오토파일럿만한 성능이 안 나오죠. FSD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토파일럿만 비교해도 아직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좀 더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겠고요. 슈퍼차저라든지 OTA라든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든지 그리고 가속 성능 뭐 중요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요소에 모든 면들이 앞서 있습니다. 뭐 근데 이제 빌드 퀄리티도 거의 뭐 전 비슷하다고 보지만 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일론 머스크가 당연히 그런 정치적 스탠스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는 미국 전역으로야 크게 저도 문제되진 않는다고 보지만 왜냐하면
텍사스에서도 지지를 받고, 근데 주류 언론들, 특히 뭐 비판적인 언론들에선 데미지가 있다고 하니까, 그럼 그거대로 좀 따라줘서, 특히 캘리포니아는 많이 좌쪽이니까, 영향이 있다 한들, 이 정도 상품성이면은, 이거 좀 고민이 되겠다. 그리고 미국 특성상, 그래도 결국은 주변에 제가 보더라도 이런 상황인데도 제 주변에서 테슬라를 또 구매하시거나 새로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주변에 보면은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잘 팔리지 않을까. 그래서 장점은 정리하면 캘리포니아는 안타깝게 리파이너리 문제와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이걸 방향을 틀기가 어려워서 기름값이 전 세계적인 저유가로 흐름에도 불구하고 리파이너리 문제로 당분간 꽤 오랫동안 고유가를 비싼 기름값을 지불할 확률이 높아졌고, 테슬라가 그에 대응해서 굉장히 상품성 있는 모델을 내놔서 선전하지 않을까. 물론 부정적인 이미지에 특히 이제 좌로 편향된 주들에 있어서 좀 부정적인 영향과 사람들이 그에 상응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테슬라가 싫어하는 만큼 다른 회사 차들을 좀 더 돈을 주고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 크레딧 없앤다 그랬는데 저게 아직까지도 있거든요. 요런 변수들을 고려하면 섣불리 개런티하게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확률적으로는 높아 보인다고 결론을 지을 수는 있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